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떤 댓글에서도 올라왔는데 오세훈 시장도 당론으로 이 탄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탄핵은 집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데 네.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네. 그 직무 권한 대행은 어느 분이 진행하는 일단 건가요? 한덕수죠.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바로 넘어가게 되고 네.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로 인하여 전국 이제 어떤 누가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 논란은 사그라들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그다음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가 돼서 네. 그 대통령은 이제 그냥 한남동 관저에서 그냥 숨만 쉬고 지내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. 조만간 이제 검찰이 이르면 아마 다음 주에라도 아마 기소 수사 들어가고 네. 대통령 직접 나오라고 할 거고 아마 뭐 검찰청 포털 안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.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테지만 지금 이제 검찰 칼날이 매섭게 들어올 겁니다. 저는 뭐 크리스마스 전에 네.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빠르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결국 기소가 되면은 네. 그 본인의 이제 그런 재판, 내란 혐의 재판,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재판, 그리고 이제 그 탄핵, 심판 두 가지를 다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. 저는 오늘 저 대통령이 밤에서 얘기했잖아요. 수사권 탄핵이건 절대 피하지 않겠다.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몇 한 중요한 변수는 첫째 일단 만약에 구속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또 사고가 되는 겁니다. 대통령의 사고가 되는데 두 가지가 또 견해가 달려요. 이 사고가 돼서 직무를 정지해야 되느냐? 네. 아니면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다. 심지어 그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으로 명확한 게 없어요.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나 옥중에서 내가 누구 인사권 행사하고 뭐 이런 하겠다. 아니, 그러고도 남을 분 같아요. 그럴 수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해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검찰의 논란이 있을 수가 하나 있고요. 네. 만약에 대통령이 옥중에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해라.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도 네.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을 계속 의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문제가 또 이제 있을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인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돼요.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때문이에요. 네. 민주당이 국회에서 임명을 해줘야 될 3명 중에 2명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헌재가 살짝 마비 상태에 있는데 네. 이 헌재 입장은 6명이면 대통령 탄핵을 들여다보고 할 수는 있지만은 6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그래야지 탄핵 결론이 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정말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. 반드시 그 야당 2명이 들어와야 네. 되고 또 야당 2명은 누구냐. 그럼 마은혁이라는 정계선 이분들은 좌파 성향이 아주 센 사람이고 특히 마은혁 이분은 과거에 논란이 되는 그거 하여간 이제 친북 성향 단체들 그분에 대해서 모두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아주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. 이런 그 논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이런 사람이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네. 탄핵은 쉽게 이제 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? 대통령. 자,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옥중에 있거나 네. 또는 탄핵을 당한 상태라면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합니다.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? 과거에 바로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때도 지금 헌재가 9명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중 1명이 공백이 있어서 새로 임명을 하는 상황이었어요. 네. 당시 한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민주당 이분들이 권한대행 따위가 어떻게 저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 구성 이 엄청난 일을 하느냐. 네. 안 돼. 그래갖고는 못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 부메랑이 돼서 그렇게 들어가고 돼서 있어요. 지금 네. 이번에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신네들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논리 때문에 나는 이 두 사람 임명할 수 없다. 그 대통령도 아마 그런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, 그렇죠? 왜 뭐라고 할 수 없어요. 아니, 누가 뭐라 할 수 그거는 있겠냐.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그렇죠.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하고 온 대한민국에 큰 죄를 지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? 이제 이렇게 나오죠. 그렇죠. 무조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?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게 하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만약에 어쨌든 거부를 하게 되면 6명 체제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? 3월 18일 날 또 2분이 나가요. 임기 만료로. 그럼 그건 누가 또 임명하죠?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야. 그래서 대통령이 근데 깜빵에 있고 또는 탄핵도 있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할 수 있느냐?
과연 권한대행이라는 그 자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리냐?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행정적인 것만 적당히 하면서 선거 관리를 하는 자리냐? 네.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난 또 이분도 임명 못 한다고 하면 4명이 되는 거예요. 이제 헌재 재판, 네. 헌재가. 그러면 헌재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데 네.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러겠죠. 지금 한덕수 내지 국민의힘 이놈들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헌재가 마비됐다고 하는 순간 바로 이제 국민의힘은 국가기관 마비 전문가들이 누군데 니들이 쭉 다 마비시켰잖아. 그리고 헌재야말로 마비의 지금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할 말이 없다.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다 저지른 죄가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네. 개 엉망진창이 된다. 그래서 그런 점을 들어가지고 탄핵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생각되는 대로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. 네.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핵 심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담화가 그걸 예고한 거예요. 내가 왜 내란 죄냐 하면서 그렇죠. 쫙 얘기하잖아요. 이거에다가 더 법리를 얹어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자 해서 이제 탄핵에 헌재에 던질 겁니다. 헌재에 지금 경고를 한 거예요. 나 간단하게 탄핵당하지 않을 거다. 가서 세게 법리 논쟁할 거니까 좀 그거 미리 알고나 계시라 던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이번에 그 계엄령의 시작과 끝이 불과 6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.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탄핵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예.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말씀 들어보면 또 우리 대통령은 어쨌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재고하는 시간들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본인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거지만 네. 정말 헌재가 또 그렇게 응할지는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 모든 게 지금은 네. 다 가정의 영역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생각해 봐야 된다.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국 대표의 이제 3심 결과 그리고 또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이야기, 또 한동훈 대표와 또 국민의힘 또 탄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정신없이 저희가 1시간 넘게 좀 달려왔습니다. 오늘 저희를 또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. 텅빈 충만님, 고기둥이님, 저희가 받고 있는 슈퍼챗은 모두 올해 사랑의 열배에 기부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마음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. 저희 뉴스엔진 함께 하시면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하고 또 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식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좋은 소식이 없어요. 오늘 보니까 네. 제가 한동훈 대표와 또 네. 윤석열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. 오늘 스탠스에 대해서 네. 보니까 좀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그런 좀 현실을 전한 측면이 있고요. 네. 저는 원칙은 그렇습니다. 일단 대통령께서 분명히 잘못하셨습니다. 네. 탄핵 그리고 탄핵 받아야 될 지금 상황은 틀림없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도록 네.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. 그것은 한동훈 대표 또는 다 해당되는 말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. 네. 한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탄핵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전혀 없다. 네.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장동혁 의원의 스탠스가 네.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현명하지 않느냐. 그러니까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탄핵의 어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단죄를 하고 또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. 그분을 찬성하는 사람, 그 사람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네.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고 사실은 그것부터 먼저 해소한 다음에 그다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는지 만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.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정정당당히 빨리 재판 지연 꼼수 안 쓰고 재판만 받아서 무죄 받으면 돼요. 그러면 당연히 어느 보수 언론이 당신 나오지 말라고 하겠어요. 근데 그럼요. 지금 봐도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일반인 같으면 이미 다 끝났을 선거법 하나만도 지금 세상에 지금 1심에 2년 2개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네.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선거법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3심까지 받아본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저는 대선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맞겠다고 보는 것입니다. 만약에 안 그러면 네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그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럼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. 지금 오늘 조국 대표는 아마 11시 오늘 2024년 12월 12일 네. 오전 11시 48분경 네. 금 배지가
대법원의 기각 선포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조국 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고요. 조국 씨. 이에 따라서 조국 대표 뭐 대표는 뭐 당 대표는 하는 거니까. 네. 그런데 조국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로 어느 시점에라도 이제 구치소에 가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검찰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금배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이재명 대표처럼 그 국회에서 네. 무슨 체포 동의안이니 구속 이런 거 없습니다. 네. 바로 그냥 이제 검찰이 조만간 전화가 올 텐데 전화가 오는 시점은 일반인으로 보통 검찰이 생각했다면 3, 4일 안에 조국 선생님이시죠. 네. 검찰이신데 좀 와서 이제 좀 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. 네. 그래서 이제 하면 짐 챙겨가지고 서울 구치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. 보통은 3, 4일인데 조국 대표한테 만약 얼마까지 시간을 줄지 네. 최장 일주일을 준다고 합니다. 그 일주일까지 줄지 3, 4일까지 그냥 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시간을 줄지 네. 그 본인 신변 정리 시간이 있고요. 그러면서 서울 구치소에 가고 연말은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. 검찰이 내일까지 나오라고 했대요. 네, 드디어 네. 또 세게 나오네. 네. 자, 그래 검찰 아마 조국은 그럴지도 모르죠. 최소한 사나흘은 누구에게나 아니 주는데 5년 버텼으면 고마합시다. 그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냉정해야 될 것 같고요.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것보다는 더 이성적인 게 좋으니까 네. 저희가 좀 정도의 방송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함께 릴렉스 하시면서 그냥 위로 받으시면서 방송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26분인데요.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 2시 방송 또 있는 거 아시죠? 2시 방송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.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이어져 근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네. 좋은 게스트를 모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방송 보면서 네. 참 그 많은 좋은 말씀하신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게스트도 되게 빵빵해요. 그러니까요. 그중 네,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. 빵빵한 네.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강찬호 기자님. 갑자기 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좋은 게스트 모셨다 좀 네, 말씀드립니다. 지금 본인 지금 네. 칭찬해달라고 하신 거죠 저한테? 네? 아 진짜 아닌데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영주 네. 전 의원님 아주 좋은 게스트라고 네. 저도 참 보고 싶습니다. 아 지금 네. 저기 앉아 계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? 아까 한번 보긴 봤어요. 네, 이어서 2시부터 진행하는 김영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. 오늘도 가득가득 좋은 소식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 누르셨죠?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또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